빈 둥지, 디지털 속삭임 밤의 무게가 박순자 할머니의 낡은 기와집 지붕을 짓누르는 듯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방 안의 정막을 희미하게 갈랐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수없이 뒤척였다. 곁에 있어야 할 남편의 온기는 5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가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췄고 넓은 집은 메아리만 맴도는 빈 둥지 같았다. 젊은 날 남편과 함께 햇살 좋은 콩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다 사라지곤 했다. 영감, 나 혼자 너무 심심하오. 나지막한 탄식이 밤의 정막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지난 봄 손녀 민지가 할머니의 적적함을 보다 못해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할머니, 이걸로 친구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재밌는 거 많아요. 민지는 알록달록한 아이콘이 가득한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은 외계의 물건처럼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손녀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는 작은 희망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써도 희미했고 복잡한 기능들은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더듬더듬 자판을 눌러 손녀에게 고맙다는 첫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할머니의 마른 가슴에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민지는 할머니에게 햇살마루라는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SNS 앱을 깔아주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가꾼 작은 화단에 봉선화 사진을 찍어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서툰 솜씨로 오늘 아침 우리 집 봉선화가 곱게 피었네요 라고 적었다. 누가 볼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좋아요라는 붉은 하트 표시와 함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꽃이 참 예쁩니다. 할머님 솜씨가 좋으시네요. 낯선 이들의 따뜻한 관심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고독을 노래하는 시인 김정현이라는 닉네임의 남자였다. 그는 할머니의 봉선화 사진에 어머님, 사진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외로운 그림자를 벗삼아 시를 쓰는 사람이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봉선화의 붉은 빛깔이 마치 어머님의 정열을 닮은 듯합니다. 라는 긴 댓글을 남겼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도 잊고 지냈던 정열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김정현은 곧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중했고 감성이 넘쳤다. 그는 자신을 명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등단했으나 현재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소개했다. 그의 글에는 외로움과 세상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고 박순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매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했다. 밤사이 김정현 시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따뜻한 말로 자신의 하루를 열어주지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는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자신이 쓴 시라며 감미로운 구절들을 보내주었다. 어머님의 글에서는 삶의 연륜과 깊이가 느껴집니다. 제 시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논하던 기억, 남편에게 수줍게 연애 편지를 쓰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김정현 시인은 잊고 지냈던 박순자 할머니의 감수성을 섬세하게 건드렸다. 어느 날 김정현 시인은 유난히 힘든 기색을 내비쳤다. 어머님,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홀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출판사 사정도 여의치 않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아주 소액이라도 잠시만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주에 틀림없이 바로 갚겠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수치심이 묻어났다. 박순자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던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아둔 쌈짓돈 중에서 50만 원을 조심스럽게 그의 계좌로 붙였다. 시인님,
부디 힘내시고 어머님 잘 보살펴드리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성의입니다. 돈을 붙이고 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초조하게 김정현 시인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는 곧바로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분입니다. 라며 감격의 겨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그 후로 김정현 시인의 금전적인 어려움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되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출판사 직원 월급이 밀렸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등. 그의 부탁은 점점 더 잦아졌고 액수도 커져갔다. 박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간곡한 부탁과 어머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머님 호강시켜드릴게요 라는 달콤한 약속에 번번이 넘어가고 말았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아껴두었던 비상금, 남편이 남겨준 얼마 되지 않는 유산까지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할머니는 이미 그에게 깊이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그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의 메시지는 이제 박순자 할머니의 유일한 삶의 낙이자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듯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집안을 돌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웃들과 어울리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할머니는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 스마트폰부터 찾았고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 틀어박혀 김정현 시인과의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밤에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느라 새벽까지 잠 못 이루기 일쑤였다. 김정현 시인은 할머니에게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박순자 할머니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더욱 끊었다. 손녀 민지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집안은 냉랭했고 할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민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순자 할머니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민지는 할머니가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거나 돈 문제로 끙끙 앓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할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떠보자 박순자 할머니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아주 고마운 분이다. 라며 버럭 화를 냈고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민지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았다.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은 놀랍도록 할머니의 상황과 비슷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이수연 씨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수연 씨는 평소 박순자 할머니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노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할머니가 갑자기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고 안부 전화를 드려도 어딘가 힘이 없어 보여 걱정하던 차였다. 민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수연 씨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 무렵 김정현 시인은 박순자 할머니에게 일생일대의 부탁이라며 마지막으로 아주 큰 돈을 요구해왔다. 어머님,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제가 추진하던 해외 시집 출판 계약건인데 계약금 일부만 미리 보내면 엄청난 인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 빌린 돈은 물론이고 평생 호강시켜드릴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이 돈마저 그에게 보내면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그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낙 같은 희망도 놓을 수 없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김정현 시인이 보내준 그의 어머니 사진과 자신의 빛바랜 결혼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정말일까? 이게 다 거짓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향했다.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지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다급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안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는 이수연 사회복지사와 함께 헐레벌떡 은행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민지야, 이게 무슨... 박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김정현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민지가 울먹이며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이수연 씨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르신,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어르신께서 연락하시는 분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낸 사진들도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한 가짜 사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수연 씨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박순자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김정현 시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며 보내왔던 사진 속 인물이 사실은 오래전에 사망한 외국의 한 자선사업가라는 기사, 그가 보내준 시의 일부 구절이 유명 시인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증거, 그리고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노인들의 사례들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자료들을 응시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그 따뜻했던 위로와 감미로운 약속들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말인가?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거세게 내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외로움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사기꾼이 내민 달콤한 독이 든 동아줄을 덥석 잡아버린 것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되다니.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민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고 이수연 씨는 할머니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김정현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돈을 붙이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이미 잠적했는지 아니면 다음 먹잇감을 찾아 떠났는지 더 이상 답장이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자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은 늙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다. 민지는 학교도 결석한 채 할머니 곁을 지켰고 이수연 씨도 매일같이 찾아와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며 심리상담을 병행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롭고 힘들 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수연 씨의 따뜻한 위로와 민지의 진심 어린 간호 덕분에 박순자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은 되찾을 길이 막막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는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처절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노년의 자존심이었으며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싶지 않은 인간 본연의 소통 욕구였다. 어느 봄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꽃들은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활짝 핀 개나리꽃을 찍었다. 그리고 민지의 도움을 받아 햇살마루에 사진을 올렸다. 오늘 저희 집 앞 공원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네요. 예전처럼 많은 좋아요나 댓글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교육이 끝난 후 할머니는 이수연 씨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께 해드려도 될까요? 익명으로라도요. 저 같은 바보가 또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수연 씨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그늘 너머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용기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